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모의고사 해설특강을 들으러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강대성이라고 합니다. 논술모의고사 해설특강을 들으시기 전에 간략하게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 전형별 인하대학교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논술 우수자 전형이 속해 있는 수시 모집의 경우 2,631명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은 1,242명을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수시 모집은 약 67.9%, 정시 모집은 32.1%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12.4%로 선발을 하였고 올해는 12.1%, 차년도에는 12.1%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12%로 모집 인원을 이렇게 설정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469명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일관합산 전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는 논술고사 성적이 70%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30%는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100%로 선발을 하고 총 선발 인원은 469명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어,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어, 과학, 탐구 두 개 평균으로 했을 때 이 4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이 각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반영 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모든 교과목이 다 1등급일 때 3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일 때는 29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대부분이 1, 2등급보다 3등급에서 6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 이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면 3등급의 경우 290점을 받을 수 있고 6등급은 28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6점 차이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와 논술고사 점수의 7대3 비율로 이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학생부 반영 점수 6점 차이는 논술 점수 1.35점 차이입니다. 즉 논술에서 조금만 더 잘 쓰면 등급 몇 개를 뛰어넘는 건 금방 뛰어넘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는 모집 인원은 485명이었고 이에 지원한 인원은 18,257명이어서 총 지원율 37.6대 1이었습니다. 다만 결시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살펴볼 때 논술고사 결시율이 40%를 넘었고 특히 의예과 결시율은 72.5%였습니다. 이를 통해 22.5대 1이라는 실질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논술고사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출제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출제는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자연 모두 120분, 즉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특히 먼저 인문 계열 논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어와 사회교과를 기반으로 한 언어 논술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즉 수학 교과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때 수학 1, 수학 2, 미적분에서 출제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기하와 확률과 통계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년도와 상이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오전에 지원하는 학과 같은 경우
의예과와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의예과와 겹치는 문항이 두 문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예과와 겹치는 문항을 한 문항으로 줄여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우수자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 초청형 논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6월 18일에 진행했는데 이를 응시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교 발송형 논술 모의고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통합 공지사항에 올해 논술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지를 올려놨으니 그를 다운받아서 고사를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논술 동영상을 통해 자가채점을 하시고 그리고 7월 초에 발간될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문항 분석을 하시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분포를 가지는 모집 단위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도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분포를 가지는 모집 단위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3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 수학과 장영우 교수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하대 자연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 및 효율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인하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2023학년도 자연계 모의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더불어 출제위원들이 제시한 출제 의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및 의예과 모의논술 문제는 기하와 벡터, 확률 및 통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3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과 문제 구성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은 코사인 함수에 대한 덧셈 공식이 나와 있고 이것을 변형한 코사인 2세타에 대한 공식과 그리고 그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는 각 BAC가 2분의 파이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점 PQ는 선분 PC의에 있고 각 PAQ는 4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BC의 길이가 10일 때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먼저 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BC의 길이는 10이고 M이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BM과 MC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리고 각 BAM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또 각 PAQ도 4분의 파이라고 문제 속에 주어졌고 직각삼각형 BAM에서 우리가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기 때문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AM 길이분의 BM의 길이가 되니까 BM의 길이가 5이기 때문에 AM의 길이도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1-1번 문제는 PM의 길이와 MQ의 길이가 같을 때 PQ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PAQ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PM과 MQ가 같으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 PAM에서 각 PAM은 8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PQ의 길이는 PM의 2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PM의 길이는 5 탄젠트 8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이와 같이 변형을 하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PQ의 길이의 제곱을 다시 한번 써보면 100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저 공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100 분모가 1 플러스 코사인 4분의 파이,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고,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100 가로 열고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PQ의 길이는 10 가로 열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선분 PQ의 중점을 N이라 하고 변 BC 위의 점들이 위의 그림과 같이 PN, MQ의 순서로 놓여 있다고 하자. PQ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NM의 길이를 K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PQ의 길이가 K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PN은 그러니까 NQ가 이제 그 N이 중점이니까 PN의 길이와 NQ의 길이는 2분의 K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 PAM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단 무슨 각도를 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각도 각 PAM을 세타로 잡게 되면 바로 이 K라는 것은 PQ의 길이고, PQ의 길이는 PM 길이 더하기 MQ의 길이가 되고, PM의 길이는 5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 MQ의 길이는 PAQ 사이각이 4분의 파이니까 MQ의 길이는 5 탄젠트 가로 열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탄젠트의 그 덧셈 정리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 따라서 K는 5 탄젠트 세타 플러스 5 분모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분자가.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주면 탄젠트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면 10분의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20K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탄젠트 세타는 5분의 PM이죠. 근데 PM의 길이는 PN의 길이보다 크니까, 그리고 PN의 길이는 PQ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제 5분의 2분의 K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10분의 K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10분의 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20K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NM의 길이는 PM의 길이에서 PN의 길이를 빼면 되고,
PM의 길이는 5 탄젠트 세타고 PN의 길이가 2분의 K니까 탄젠트 세타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NM의 길이는 2분의 1 루트 K제곱 플러스 20K 마이너스 100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BP의 길이가 X라고 할 때 X의 범위는 0에서 5까지이고요. 선분 PQ의 길이를 X로 나타내고 그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BP의 길이를 X로 놓고 PQ의 길이를 K로 놓고 직각삼각형 PAM에서 각 PAM을 세타로 잡으면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K의 길이는 5 탄젠트 세타 플러스 5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나오죠. 자, 이제는 탄젠트 세타라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BM이라는 길이가 5라는 사실을 이용하겠습니다. BM이라는 길이는 BP 플러스 PM이기 때문에 BM의 길이 5는 BP 플러스 PM이 되고 BP는 X로 났죠. 그리고 PM의 길이는 5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 5 탄젠트 세타는 5 마이너스 X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K 값은 이 두 번째 식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양변이 아니라 위아래 이제 5를 곱해서 5 탄젠트 세타에 5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x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죠. 이걸 통분을 해서 k를 x로 표현을 하면 10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Q의 길이를 x로 표현을 했고 그 길이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미분을 해서 임계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K를 X로 미분을 해보면 분수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분모 제곱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자 분모 미분 이걸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 전체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임계점을 구하는데 x의 범위가 0과 5 사이에서 구하는 거니까 분모는 0이 안 되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를 구하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고 x의 범위는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 값은 10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됩니다. 이 값을 k식인 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최소값이 10 가로 열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답은 1-1에서 했던 답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끝났는데 1번 문제의 출제 의도를 보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하적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문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제시문은 첫 번째 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이고 점 x0, y0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가 되니까 y는 탄젠트 알파 가로 열고 x-x0 가로 닫고 플러스 y0가 되겠죠. 제시문 나는 fx하고 g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 콜 fx와 y 콜 gx 및 두 직선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이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을 보겠습니다. 포물선 y는 이퀄 x제곱 위의 점 1,2를 p라고 하고 세타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세타에 대해서 점 p를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직선 L과 포물선 y = x 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그림과 같이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S 세타라고 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첫 번째 문제는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저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L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과 포물선과의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L의 방정식을 세우면 기울기가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되고 지나는 점이 1,1이니까 제시문에 의해서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과 포물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L식의 왼쪽에 y를 x제곱으로 놓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런데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를 알고 있죠. x = 1이 솔루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는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 6분의 파이는 인테그랄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곡선이 직선이니까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1에서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포물선 x제곱을 빼서 적분을 하면 되죠. 자, 이 문제는 이걸 다 이제 정적분이니까 뭐 x에 대한 다항함수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서 아래 부분이 이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윗부분이 1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능력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되고, 이것은 직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빨리 구할 수 있죠. 바로 6분의 1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더 크다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에 이제 집어넣어서 바로 정리를 하게 되면 6분의 1에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이 전체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S 6분의 파이의 값은 6분의 1에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가로 닫고 3승이 되겠습니다. 2-2번은 세타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임의의 이제 세타인 경우에 S 세타의 값을 세타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풀이 과정은 2-1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L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y는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직선 L과 포물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면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하면 나머지 근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 세타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면 아래 끝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직선의 식에서 포물선의 식을 빼면 되죠.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서 x 제곱을 뺀 거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정적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1에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을 뺀 거에 3승을 한 다음에 6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이것도 6분의 1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전체의 3승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6분의 1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가로 닫고 3승이 S 세타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직선 L과 평행하며 y x제곱의 그래프와 제1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 하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L'이 여기 접하고 있죠.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때 이 h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다시 말하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일 때 d 세타분의 dh, h를 세타로 미분한 것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L에 관한 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y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것을 y를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의 형태로 표현을 다시 해주면 L이라는 식은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L'이라는 직선과 포물선의 접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L'과 포물선의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점에서는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y 이퀄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x라는 이 식이 생기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x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접점의 식은 2분의 1 탄젠트 세타하고 이거에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 접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h는 우리가 이제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h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x하고 y 대신에 2분의 1 탄젠트 세타와 4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를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것이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h가 이와 같이 이제 세타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h는 4분의 1 코사인 세타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제곱. 그 다음에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d 세타분의 dh, h를 이제 세타로 미분을 먼저 해볼까요? 미분을 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미분 공식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 그다음에 곱하기 함수들에 대한 미분 공식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 세타분의 dh는 먼저 코사인 세타부터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세타, 그다음에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을 미분하면 2가 내려오죠. 2가 내려와서 4분의 1가 해서 약분이 돼서 2분의 1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를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 미분을 한 결과가 이제 세크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세크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즉 L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고 그것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삼각비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나오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이거 값들을 대입을 시켜주면 d 세타분의 dh의 값은 마이너스 80분의 39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한 출제 의도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요소들, 즉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포물선의 방정식과 연립을 해서 두 교점을 정확히 찾는데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근해 공식을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교점을 찾아야 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적분을 통해서 도형의 면적을 적분으로 이제 잘 표현을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이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분을 통해서 값을 얻어내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든지 삼각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아울러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제시문은 첫 번째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b-a분의 fb-fa는 f'C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또 등식을 보면 이 등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부분은 곡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곡선과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그런 점이 A, B에 적어도 하나만 존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평균값 정리죠. 그리고 제시문 나는 x1이 x2보다 클 때 함수값이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증가한다. 그런데 반대로 fx1이 fx보다 크게 되면 함수는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미분을 통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B의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0보다 크면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 반대로 미분이 0보다 작으면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제시문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는 함수 fx는 x가 0 이상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x가 0보다 작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먼저 이 함수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우선 x가 0일 때 값은 3이죠. 그러면 x 0보다 큰 쪽에서 대칭축이 x 이퀄 2가 되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W자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W자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이때 x축과 만나는 점들을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에서 x축과 만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살펴보니까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 부분은 이제 한쪽 방향 부분에서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접선 이렇게 되는 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편입값 정리도 성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편입값 정리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0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첨점이 되기 때문에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여기는 이제 명제가 주어졌네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명제를 살펴보니까 T가 A보다 큰 어떤 실수 T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와있죠. 어떤 실수 T니까 A보다 큰 T가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만족하는 T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오른쪽을 보니까 T가 A보다 크면 FT가 FA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제 가슴에는 그래프로 본다면 감소한다. 그런 부분 형태로 T가 존재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고정이 되면 그 A보다 큰 T에 대해서 거꾸로 함수값이 반대가 되는 그런 T를 잡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A가 2 이상에서 잡으면, A가 2보다 더 큰 쪽에서 잡아주면, 그러면 T가 A보다 더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니까 FT가 FA보다 항상 크겠죠. 그러니까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2 이상에서는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A는 반드시 이제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2보다 작은 쪽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0하고 2 사이에서는 감소하니까 성립을 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는 함수가 증가하니까 혹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어떤 A를 대입을 잡아주면 A보다 큰 T를 2로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로 잡아주면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로 더 작아지니까 성립을 합니다. 그 문제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로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돼요. 그러니까 그 최소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갖는 T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A의 집합은 2보다 작은데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2 문제는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A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GA는 F'X의 우극한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접근하는 극한값으로 정의를 내렸네요. 이걸 만족하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우리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x = 0이 아니면 다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함수죠. 미분이 가능하면 또 연속이니까 x = 0에서만 미분이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양수, x가 음수일 때는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함수고, 연속함수일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같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x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극한의 의미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f'x를 그냥 gx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에서 x =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고, 또 연속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gx를 미분한 값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gx는 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2x-4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 이퀄 0에서의 값만 알면 되니까 g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0은 이 박스에 있는 정의대로 우극한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g0은 리미트 x가 0에 플러스 0에서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f'(x). 그러면 f'(x가 이제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2x-4가 되겠죠. 그래서 2x-4의 극한값 x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0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선의 식이죠. 직선의 식으로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것의 그래프를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3-2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명제는 거짓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A, B의 예를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명제가 성립하지 않게끔 A, B의 예를 찾는 겁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B가 A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B-A분의 FB-FA 이거는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고 오른쪽은 극한이죠. 우극한 리미트 x가 c 플러스 f'(x) 이 등식을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A, B의 예를 찾는 거니까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일단은 x가 양수, x가 음수일 때는 극한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일 때는 극한은 함수값과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x가 양수 음수일 때는 바로 gx라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대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gx로 대치가 되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은 거를 찾으면 되니까 왼쪽에서 예를 들면 왼쪽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은 gx라는 그래프에서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같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경우인데 이게 0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0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1, 1에서 A, B를 잡는다든지 또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 3에서 잡는다.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한쪽을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만약에 A, B가 다 양수인 경우를 본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접선 형태로 이 성립하는 C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다 양수인 경우는 안 되죠. 또 다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평행값 정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B가 A보다 크다 그랬고 A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다 위치하는 경우 혹은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바로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발예는 A는 왼쪽에서 잡고 B는 오른쪽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발예는 A는 음수, B가 양수인 범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A가 잡을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B가 택할 수 있는 값은 1, 2, 3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점은 마이너스 1, A를 마이너스 1로 B를 1로 잡아주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b가 1인 경우에 요 사이에서의 함수값은 절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로 잡아줘도 이 명제는 성립하지 않죠. 또 하나는 혹은 이번에는 a를 마이너스 2, b를 2로 잡는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죠. a를 마이너스 2, b를 2로 잡아주는 경우는 마이너스 2 사이에서의 함수값은 절대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1일 때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0이 안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 b를 2로 잡아도 왼쪽은 0이 되지만 오른쪽은 0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3, 3인 경우로 본다면 왼쪽은 0이 되지만 우리가 2를 잡아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2에서의 함수값은 0이 나오니까 같아지는 C값을 2로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예는 A가 마이너스 1, B가 1 또는 A가 마이너스 2, B가 2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명제를 보면 B-A 그러니까 저 B-A 앞에서 우리가 잡았던 A, B 이게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B-A 그 길이가 K보다 큰 즉 B-A가 K보다 큰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A, B니까 어떤 수를 잡더라도 K보다 큰 어떤 두 수를 잡더라도 이 등식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다음에 요 그림 GX라는 그림에서 이 함수값이 같아지게 되는 그 A, B 사이에 C가 존재하는 것이 참이죠. 그렇게 되는 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3-2B에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B가 1인 경우 혹은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랑 B가 2인 경우의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K는 4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는 4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A가 4가 되니까 최소한 K는 4 이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B-A가 이번에 4보다 큰 그런 B-A가 4보다 큰 이런 임의의 A, B에 대해서 이 주어진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이면 결국 K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3-3의 정답은 K의 최소값은 4가 되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A가 4보다 크면서 A, B가 다 한쪽 방향에 쏠려 있는 케이스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써주면 B-A가 4보다 크고 B가 A보다 크고 A가 0 이상 그러니까 지금 한쪽 방향에 쏠린 거죠. 양수로 쏠린 경우 혹은 이번에 음수로 쏠리는 경우일 때는 다 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 같아지는 점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점이 존재하니까 명제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는 음수 쪽에 B는 양수 쪽에 잡았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B-A가 4보다 크고 A는 음수, B가 양수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 GX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B-A가 4보다 크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GA 값은 GB 값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어떤 실수값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b-a분의 fb-fa 이퀄 gc가 되는 이 c가 a,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기존에 이제 계산을 한 거나 표준적인 문제와는 좀 다르죠. 자, 출제 의도를 살펴보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 좌극한, 우극한, 평균값 정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상황에 관한 명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리 또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표준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알고 있는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해당하는 상황, 예를 찾는다든지 또는 다른 성격의 명제가 성립하는 상황에 대한 소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문제의 반복 학습보다는 교과 과정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문제다. 다시 말하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자연계열 문제 모의논술 세 문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공식을 잘 문제 속에 적용을 해서 기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로 이제 계산 능력을 보는 문제로서 거기서도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앞에 두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죠. 다른 성격의 문제로서 명제에 대한 참과 거짓을 이렇게 이제 밝혀내는 예를 찾는다든지 반례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획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획과도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의획과 문제 1번은 자연계열 문제 3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의획과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제시문을 보면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열린 구간 속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하고 열린 구간에서 f'x가 음수면 그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죠. 그리고 나번은 닫힌 구간 a, b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두 함수 fx, gx 각각 연속인 도함수를 가질 때 이 공식이 지금 말하는 게 부분적분법이죠. 부분적분법. 하나 곱한 형태의 적분은 그냥은 안 되고 하나는 미분이 안 된 형태, 하나는 미분이 된 형태로 보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적분을 계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연속인 두 함수 fx하고 gx 부등식 관계가 정적분은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ln a분의 b가 b-a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ab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ln 함수가 안에가 이제 a분의 b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로 나눠서 ln a분의 b 작거나 같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걸 보여도 되겠죠. 근데 a분의 b를 x로 치환을 해서 그러면 x로 치환을 해주면 x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x-1 마이너스 lnx로 잡아주면 이 fx가 0 이상임을 보이면 2-1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부터 살펴보면 x가 1이면 ln 1은 제로니까 fx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가 양수일 때 이제 fx x-1 ln x를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시문이 이제 미분에 의해서 증가 감소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f'(x) 미분을 하면 1-x분의 1이 되고 통분을 하면 x분의 x-1이 되니까 금방 파악이 되네요. x가 1보다 크면 미분이 0보다 크고 증가하고 x가 1 범위에서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죠. 그래서 fx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를 하니까 fx는 f1보다 크죠. f1은 제로고 그래서 fx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fx는 x가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니까 fx는 f1보다 더 크겠죠. fx, f1보다 크겠죠. 감소하는 거니까 반대가 되겠죠. 부동호가. 그래서 또 f1은 0이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성립하고 x가 양수일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다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1 문제에 부동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 2-2번 문제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sin 2n 파이 x 곱하기 ln 1 플러스 x dx가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sine과 ln 함수와 같이 곱해져 있는 정적분을 할 수가 없죠. 없는 거를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ln 함수는 제시문을 보니까 증가 감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ln 함수는 지금 ln 1 플러스 x는 진수 1 플러스 x가 0보다 큰,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건 항상 증가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in 2n 파이 x가 문제인데 sin 2n 파이 x는 일단 먼저 주기를 생각하면 sin 함수의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2n파이로 나눠주면 n분의 1이 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 sin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2n분의 1이고 여기가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양수 부분이 있고 음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를 0에서부터 n-1 이렇게 값을 잡아놓고 x가 n분의 k하고 2n분의 2k 플러스 1 다시 말하자면 k가 제로일 때가 0이고 k가 제로가 되면 2n분의 1이니까 0과 2n분의 요 사이에 있는 양수값이 되겠죠. 이때 sin 2nx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이쪽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도 양수인 부분들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는 2n분의 2k 플러스 1보다 작은데 여기다가 2를 더해서 ln을 취하면 증가함수니까 ln 1 플러스 x 플러스 1은 ln 2n분의 2k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이 부동식이 성립하고 sin 2n 파이 x가 양수니까 곱하면 부동식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자면은 x가 2n분의 2k 플러스 1과 n분의 k 플러스 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sin 2n 파이 x가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x는 얘보다 크니까 여기다 플러스 2를 더해서 ln을 취하면 ln이 x 플러스 1이 큰데 거기다가 sin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가 다시 바뀌겠죠. 원래는 ln x 플러스 1이 ln 2n분의 1 2n분의 2k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큰데
sin 2n 파이 x를 음수를 곱해서 부동호 다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n분의 k와 2n분의 2k 플러스 1, n분의 k와 n분의 k 플러스 1 범위에서는 x가 이 범위에서는 항상 sin 2n 파이 x ln x 플러스 1이 sin 2n 파이 x ln 가로 열고 2n분의 2k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의해서 여기서 적분을 해주면 0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 아니면 이 범위에서 먼저 n분의 k에서 n분의 k 플러스 1까지 범위로 적분을 해주면 정적분 성질에 의하면 부동식을 보존을 하고 요 ln 2n분의 2k 플러스 1 플러스 1은 x와 관계없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요 적분을 하면 요거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정적분이 2n 파이 마이너스 2n 파이분의 1의 코사인이니까요. 코사인 2n 파이 x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분의 k, x 대신에 n분의 k랑 n분의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k에서부터 n분의 k 플러스 1까지 적분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정적분은 시그마 k는 0서부터 n-1까지 쪼개서 이 적분의 합을 더하면 되는데 이 적분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x-sin 2n 파이 x 플러스 1일 때 0에서 1까지 fx ln fx dx가 ln 4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 건데, 이건 직접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이제 2-1과 2-2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 부동식이라는 거, 2-2번은 0에서 1까지 저 적분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ln fx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a를 fx로 바꾸고 b를 x 플러스 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1도 양수고 지금 fx도 양수죠. ln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를 fx로 놓고 b를 x 플러스 1로 놓게 되면 2-1에 의해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보다 이 부동식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 이걸 ln의 성질로 이걸 풀어주면 fx 가로 열고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f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이 fx ln fx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fx ln fx는 뭐보다 크냐면은 이게 넘어왔으니까 이쪽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죠. 그래서 fx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fx라는 곳이 주어졌으니까 그 fx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 fx와 여기 fx를 대입을 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알 수 있죠.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sin 2n 파이 x ln x 플러스 1 다음에 sin 2n 파이 x. 자, 이제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2-2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sin 2n 파이 x ln 1 플러스 x는 0보다 크겠죠. 이게 2-2가 0보다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in 2n 파이 x를 적분하면 0에서 이렇게 적분하면 항상 0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fx ln fx는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보다 크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제시문에 의하면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x ln x라든지 ln x의 부분적분법을 적용해서 정적분 계산하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부분적분법 제시문을 이용해주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값을 계산한 결과가 2ln이 마이너스 4분의 3, 다시 말하면 ln4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주어진 정적분 값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즉 다시 말하면 의획과 문제 2번 문제 출제 의도를 보면 미분을 활용을 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성립하는 걸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또 정적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획과 문제 3번입니다. 제시문은 수학적 기납법이 주어졌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한,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9보다 크다고 그랬네요. 명제 pn이 자연수 9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을 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면 된다. 첫 번째, n이 9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두 번째,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죠. 이게 문제 속에서 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해서 뭔가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상인 서로 다른 자연수. 그러니까 지금 2 이상이면서 서로 다른 자연수 n개로 이루어진 집합 A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A1, A2, AN인데 얘네들 다 서로 다르면서 다 2 이상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수들의 합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해서 AN분의 1 역수들의 합이 1이면 이 집합 A를 조화로운 집합이라 부르자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은 1이므로 2, 3, 6은 조화로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화로운 집합 A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 이건 이제 NA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원소의 개수는 3 이상임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원소가 하나일 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A1 하나로 구성됐다 하면 A1이 2 이상이니까 뒤집어주면 2분의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절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소 하나는 조화로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소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A1, A2 원소 두 개를 살펴보는데 A1을 제일 작은 것을 뒤집으면 제일 큰 게 되니까 역수는 제일 작은 것의 역수가 제일 큰 것이 되는 거니까 자, A1을 2로 잡고 A2를 3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얘의 역수들이 제일 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역수들을 합을 더하면 6분의 5가 나와서 제일 큰 것의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도 조화로운 집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구성에서 3개는 조화로운 집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조화로운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원소가 3개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금방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문제 A번. A가 조화로운 집합이면
x가 a의 원소인 모든 x에 대해서 2배를 하는 원소가 b가 들어가는 그 조화로운 집합 b가 있다. 조화로운 집합 b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b를 하나 잡아내면 되는데 먼저 a가 조화로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a를 이렇게 a1, a2, an이라 하고 조화로운 집합의 정의는 역수들의 합이 1이죠. 이설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은 A의 구성원의 2배가 다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A1, 2A2, 2AN을 포함을 하면서 걔네들을 뒤집어서 더하면 2분의 1이 공통으로 나오니까 그 값은 2분의 1이 나오니까 2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B를 어떻게 잡냐면 2, 2A1, 2A2, 2AN으로 잡아주면 모두 구성원들이 다 2 이상이고 그다음에 A1, A2, AN이 다 다른 거니까 쟤네들 B의 구성원들도 다 다르겠죠. 따라서 원소는 2 이상이고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수의 합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꺼집어내면 저것이 A가 조화로운 집합이기 때문에 저 역수의 합이 1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나와서 저 B라는 집합이 조화로운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2번의 B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집합을 저렇게 또 3-2A번과 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B번은 3, 4, 5, 6, 20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지금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것이 조화로운 집합이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20분의 1을 더하면 1이 나옵니다. 조화로운 집합임을 이용을 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이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을 하나 이제 구하라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3-2A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2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안 되죠. 3-A와 같이 이제 2x가 B에 들어가는 형태로 2배가 들어가는 형태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3배를 하는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를 3, 4, 5, 6, 20로 놓고 y는 그러면 x집합의 원소를 3배를 한 거를 y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3배를 하니까 9, 12, 14, 18, 60이 되고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죠.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소는 다 다르면서 그죠? 2 이상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의 원소의 역수의 합이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3, 4, 5, 6, 20이 조화로운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제 3분의 1, 3을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서 3을 빼서 x에서 3을 뺀 다음에 y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해주면 원소는 3을 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여기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9개가 되고 3을 뺐으니까 2하고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A 원소의 역수의 합을 계산해 보면 A 원소의 역수의 합은 X 원소의 역수의 합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죠. 그 다음에 Y 원소의 역수의 합을 더하면 됩니다. 근데 X의 원소의 역수의 합은 조화로운 집합이니까 1이 되고 1 빼기 3분의 1 Y 원소의 역수의 합은 3배를 한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값이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돼서 1이 나오니까 저 A라는 집합이 조화로운 집합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고 원소의 개수가 9개인 조화로운 집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3-3번도 두 문제가 주어지는데 자, A번 문제는
2 이상인 자연수 m에 대해서 2 이상인 자연수 m, 그러니까 m이 뭐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m분의 1은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이 되는 서로 다른 자연수 pq의 순서상 pq를 하나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m을 하나 딱 고정해 놓고 뭐 pq를 구해도 되겠지만, 아니면 pq를 먼저 지정해 놓고 m을 구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pq를 m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m이 변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쪽을 통분하겠습니다. 통분을 해서 m분의 1은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이니까 이쪽을 통분을 하면 pq분의 p 플러스 q가 되고, 이걸 크로스로 곱해주면 pq 마이너스 m p 플러스 q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하면 두 군의 곱, 두 군의 합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p-m, q-m은 m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나 m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m제곱이 되는 케이스는, 그 다음에 p, q는 서로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물론 p-m을 m으로 잡고 q-m도 m으로 잡아도 되죠. 그런데 그러면 p, q는 같아지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p-m을 1로 잡아주는 경우는 q-m을 m제곱으로 잡아준다든지, 또는 반대로 p-m을 m제곱으로 잡아주면 q-m은 1로 잡아준다든지, 그런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p-m이 1이나 q-m이 m제곱, 혹은 p-m이 m제곱, q-m이 1인 경우, 다시 말하면 따라서 p는 m 플러스 1, q는 m 플러스 1, 혹은 p는 m 플러스 1, q는 m 플러스 1로 잡아주면 언제나 저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은 이게 m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3-3B번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마 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번 문제는 9 이상인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n이 9 이상입니다. n이 9 이상인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이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n이 9 이상이고 원소의 개수가 n개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건데, 우리가 3-2에서 B번에서 3, 4, 5, 6, 20은 2를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9개이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 하나를 구했죠. 그러니까 n이 9일 때는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면 n이 9일 때는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3번 금방 했던 A번에 의하면 n분의 1은 이와 같은 형태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것이고, 증명의 방법은 제시문에서 주어졌죠.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이 9일 때는 설명했듯이 3-2에서 2와 3을 포함하지 않고 원소의 개수가 9개인 조화로운 집합이 존재성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n이 이제 9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자, n-1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n-1일 때 명제가 성립하니까, 가정을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n-1이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이 있는 거죠.
이 x라는 집합의 구성원 중에서 an-1을 가장 큰 수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an-1이 가장 큰 수로 잡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x에서 가장 큰 수를 하나 뺐습니다. 가로가 빠졌네요. an-를 뺐어요. 그러니까 x는 조화로운 집합이니까 x의 원소의 역수들의 합은 1이 되는데 an-를 빼냈으니까 an-1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an-1을 더하면 되니까 그 다시 3-3 a번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an-1분의 1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an-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n-1 가로 열고 an-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걸 3-3의 a번에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사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원소가 an-1 플러스 1 그 다음에 an-1 an- 플러스 1이라는 이 두 원소를 갖는 집합을 합집합을 해주면 그거를 우리가 A라고 놓게 되면 이 A라는 집합이 바로 조화로운 집합인 사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 A 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면은 하나 뺐으니까 n-2개에다가 n-1 n개가 되겠죠. n개의 원소가 되고 얘네들이 다 서로 구성원들이 다르면서 다 2 이상이 되다. 그것만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1이 지금 x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가 되니까 얘네들은 다 다르죠. a 원소부터 이 원소들은 서로 다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라고 an- 가로 열고 an- 플러스 2는 다 3보다 크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원소는 또 n개가 되고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역수들의 합을 계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3-3a번에 의해서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a의 원소의 역수의 합은 결국 x의 원소의 역수의 합과 같고 요만큼이 빠져나오고 다시 이만큼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이 나옵니다. x가 조화로운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원소의 역수의 합은 1이 된다. 따라서 a는 n개의 원소를 갖고 2와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n이 9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이고 2와 3을 포함하지 않는 조화로운 집합이 존재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 명제와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역시 논리적 사고 문제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에 실시한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자연계 모의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시논술은 대체로 모의논술을 출제하신 출제위원님들이 출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삼각함수라든지 지수함수라든지 로그함수, 그와 연관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년 또 재작년 인하대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지도 다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 3월에 인하대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자연계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